본 영상은 전해 내려오는 민담, 설화를 바탕으로 한 창작 옛 이야기입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조선시대 경상도 깊은 산골에 송정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대대로 약초를 캐고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에는 이씨 섬을 가진 양반가가 있었는데 그 집안의 외아들 이한석은 마을에서 소문난 선비였습니다. 글 공부에 열중하며 과거 급제를 꿈꾸던 그에게 어느 날 중매가 들어왔습니다. 신부감은 이웃마을 최씨 집안의 딸 향매였습니다. 중매쟁이는 처음에 이 혼담을 주저했습니다. 향매가 미인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얼굴이 동그랗고 눈이 작았으며 피부도 까무잡잡했습니다. 하지만 최씨 집안은 비록 양반은 아니었지만 대대로 술을 빚어 팔며 부를 쌓은 집안이었고 딸이 하나뿐이라 지참금을 넉넉히 줄 수 있었습니다. 이한석의 부모는 과거 준비에 드는 비용을 생각해 이 혼담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홀례신 날, 향매는 족도리를 쓰고 화려한 예복을 입었지만 하객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못생긴 신부가 어디 있나? 돈 때문에 억지로 맞아들인 것이 분명하다. 신랑 양반이 불쌍하구나 같은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향매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신랑 이한석도 신부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고 혼례를 치렀습니다. 첫날 밤이 지나고 향매는 시집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집안일은 잘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향매는 바느질도 서툴렀고 음식 솜씨도 평범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얼굴도 못생긴 것이 손재주라도 있어야지. 친정에서 뭘 배우고 왔길래 이 모양인가 같은 말을 매일 듣는 것이 향매의 일상이었습니다. 남편 이한석은 아내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낮에는 서재에 틀어박혀 글을 읽고 밤이 되면 아내와 같은 방을 쓰기는 했지만 말을 나누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향매가 차를 따라주면 받아 마시기는 했지만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향매가 말을 걸면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한석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돈 때문에 못생긴 여자와 결혼했다는 자괴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추석을 맞아 조상께 제사를 지내는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제사상에 올릴 술을 준비하라고 시켰습니다. 향매는 대답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사실 향매가 유일하게 자신 있는 일이 바로 술을 빚는 것이었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술명인이었고 향매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술 빚는 법을 배웠습니다. 쌀을 씻고 찌는 법, 누룩을 만드는 법, 온도와 습도를 맞추는 법, 발효 시간을 조절하는 법까지 모든 과정을 몸으로 익혔습니다. 향매는 정성을 다해 술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쌀을 골라 깨끗이 씻고 시루에 쪄서 고두밥을 만들었습니다. 누룩은 직접 만든 것을 사용했습니다. 밀가루에 약초를 섞어 빚어 띄운 누룩이었습니다. 향매는 이 과정에서 마음을 담았습니다. 조상님들께서 드실 술이니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이 술만큼은 시댁 식구들이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겼습니다. 며칠 후 술이 익었습니다. 항아리 뚜껑을 열자 그윽한 향이 퍼졌습니다. 누룩 냄새와 쌀의 단내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향이었습니다. 향매는 조심스럽게 술을 걸러 병에 담았습니다. 맑고 투명한 색깔이었고 맛을 보니 달콤하면서도 깔끔한 뒷맛이 일품이었습니다. 향매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제사상에 올릴 술을 준비했습니다. 제사 날이 되었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모였고 제사상에는 각종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음복을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술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이 술이 어디서 난 술인가?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빚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놀란 표로 향매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에 이런 술솜씨를 가진 사람이 있었단 말인가? 다른 친척들도 술을 마셨습니다. 모두들 감탄했습니다. 이런 술은 처음 마셔본다. 시중에서 파는 어떤 술보다 낫다. 이 술을 빚은 사람이 누구냐 같은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고 이한섭도 아내를 처음으로 제대로 쳐다보았습니다. 향매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손님이 오면 술을 빚으라고 부탁했습니다. 마을의 양반 어른이 방문했을 때도 향매가 빚은 술을 대접했고 손님들은 모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송정마을 이시 댁에 술 잘 빚는 며느리가 있다는 이야기가 온 고을에 퍼졌습니다. 어느 날 군수가 사람을 보내 술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관아에서 큰 연회가 있는데 좋은 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향매는 정성을 다해 술을 빚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재료를 고르고 물의 온도를 맞추고 발효 시간을 조절하는 모든 과정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성된 술을 관아로 보냈습니다. 연회가 끝난 후 군수는 직접 이시 댁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향매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마셔본 술 중에 가장 훌륭한 술이었어. 이런 솜씨를 가진 사람이 있다니 우리 고을의 자랑이요. 군수는 향매에게 정기적으로 관아에 술을 납품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대가로 상당한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씨 집안에는 새로운 수입원이 생겼습니다. 향매는 더욱 열심히 술을 빚었습니다. 계절마다 다른 술을 만들었습니다. 봄에는 진달래꽃을 넣은 두견주를, 여름에는 시원한 맛이 나는 청주를, 가을에는 국화를 띄운 국화주를, 겨울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약주를 빚었습니다. 각각의 술에는 그 계절의 정취와 향매의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문은 더욱 널리 퍼졌습니다. 인근 고을의 양반들도 향매가 빚은 술을 구하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상인들도 찾아와 술을 팔아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향매는 너무 많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정성을 다해 빚으려면 한 번에 많은 양을 만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품질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한 병 한 병이 모두 최상의 상태가 되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향매의 명성은 이제 도 전체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송정마을의 술명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씨 집안은 며느리 덕분에 부유해졌습니다. 이한섭도 과거 준비를 계속할 수 있었고 집안의 경제적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변화는 가족 관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며느리를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보게 된 것입니다. 향매의 성실함, 인내심,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가진 재능을 묵묵히 갈고 닦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겉모습은 평범할지 몰라도 속은 보석 같은 사람이요. 이한석의 마음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의 외모만 보고 멀리했지만 이제는 아내의 진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향매는 화려한 미인은 아니었지만 성실하고 지혜로웠으며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한석은 자신이 얼마나 피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당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 용서하시오. 향매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당신이 언젠가는 알아주시리라 믿었습니다. 사람의 진가는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는 법입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꿈을, 두려움을, 희망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진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해 가을, 대궐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임금께서 전국의 명주를 모아 품평회를 연다는 것이었습니다. 각도에서 가장 뛰어난 술 한 가지씩을 선발해 올리라는 명이었습니다. 경상감사는 당연히 향매의 술을 선택했습니다. 향매는 떨리는 마음으로 최고의 술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욱 신중했습니다. 쌀은 가장 좋은 것을 골랐고, 물은 산속 깊은 곳에 약수를 길어왔습니다. 누룩도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백년된 느티나무 아래의 흙에서 채취한 미생물로 만든 누룩이었습니다. 발효 과정도 밤낮으로 지켜보며 온도와 습도를 완벽하게 조절했습니다. 석 달의 정성 끝에 술이 완성되었습니다. 항아리를 열자 천산의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색깔은 맑은 호박빛이었고 맛은 달콤하면서도 깊이가 있었습니다. 목을 넘길 때는 부드러웠고 뒷맛은 오래도록 입안에 남았습니다. 향매는 이 술을 정성스럽게 병에 담아 한양으로 보냈습니다. 한양에서 열린 품평회에는 전국 8도의 명주들이 모였습니다. 임금과 대신들, 그리고 술을 아는 학자들이 모여 각각의 술을 맛보았습니다. 경상도에서 올라온 향매의 술 차례가 되었습니다. 임금이 한 모금 마시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이 술을 빚은 사람이 누구인가? 임금이 물었습니다. 신하가 대답했습니다. 경상도 송정마을에 사는 양반가의 며느리라 합니다. 이름은 향매라고 하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술이로다. 이 술에는 단순히 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성이 담겨 있구나. 빚은 사람의 마음이 느껴진다. 대신들도 모두 동의했습니다. 만장일치로 향매의 술이 천하제일의 술로 선정되었습니다. 임금은 향매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비단과 곡식, 그리고 주선이라는 호를 내렸습니다. 술의 신선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송정마을에는 축제 분위기가 되었고 이씨 집안은 경사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향매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 축하해도 공손하게 인사하며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기뻤습니다. 자신이 평생 갈고 닦은 기술이 인정받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외모 때문에 무시당했던 자신이 이제는 능력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이 감개무량했습니다. 이한석은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향매의 술을 팔아 모은 돈으로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양에서 벼슬을 하게 되었고 향매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한양에서도 향매의 명성은 자자했습니다. 많은 양반들이 그녀의 술을 구하려 했고 향매는 선택적으로 술을 빚어 나눠주었습니다. 한편 향매는 자신의 기술을 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궁궐의 요청으로 술 빚는 법을 정리해 책으로 엮었습니다. 재료 선택부터 발효 과정, 저장 방법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이 책은 후대에 전해져 많은 사람들이 좋은 술을 빚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향매는 가난한 집안의 딸들을 모아 술 빚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외모나 집안 배경 때문에 좋은 혼처를 만나지 못하는 여인들에게 기술을 전수해 스스로 살아갈 힘을 주고 싶었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향매에게 배워 훌륭한 술을 빚게 되었고 그들 중 일부는 술집을 열어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향매는 노년에 접어들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지만 여전히 술을 빚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특별한 날에만 소량을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빚은 술은 더욱 귀해져서 황금을 주고도 구하기 어려운 보물이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향매는 마지막 술을 빚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술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모든 정성을 다해 술을 빚었습니다. 일생 동안 쌓아온 모든 기술과 경험, 그리고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그 술에 담았습니다. 술이 완성되던 날, 향매는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남편과 자식들, 손주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향매는 직접 술을 따라 가족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이 술을 마시며 기억하시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을, 자신이 가진 재능을 갈고 닦으면 언젠가는 빛을 발한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가치는 시간이 지나야 드러난다는 것을.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술을 마셨습니다. 그 맛은 여느 때보다 깊고 풍부했습니다. 단순한 술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담긴 술이었습니다. 고난과 인내, 노력과 성취, 사랑과 용서가 모두 그 한 잔에 녹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향매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온 나라가 슬퍼했습니다. 임금은 특별히 조문 사신을 보냈고 그녀의 무덤 옆에는 주선지묘라는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술의 신선이 잠든 곳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향매의 이야기는 후대에 전해져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 누구에게나 빛나는 재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인내와 노력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특히 여성들에게 향매의 이야기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외모나 집안 배경에 상관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송정마을에는 지금도 향매의 집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매년 봄이 되면 술축제가 열리고 사람들은 향매를 기리며 술을 빚습니다. 그녀가 남긴 술 빚는 법은 여전히 전수되고 있고 그 전통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술을 마실 때면 향매를 떠올립니다. 겉모습은 평범했지만 손끝에서 천하제일의 술을 빚어낸 그 여인을, 차별받고 무시당했지만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던 그 사람을, 그리고 결국에는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은 그 명인을. 향매의 이야기는 이렇게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